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남은 부사에서 은퇴와 그 존량루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존량루가 그 탐방 명소가 되었고, 또 존량루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었는가, 그리고 그 연총공 생시에 그 존량루를 찾아온 사람이 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총공 생시에 존량루를 찾아온 저명인사가 많다는 것은 존량루가 그만큼 유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존량루는 연총공이 지은 서루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아호를 존량당으로 바꾸고, 연촌에서 존량당으로 바꾸고 서루를 존량루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존심양성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심양성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모든 것을 말하자면, 내 호도 존량당으로 바꾸고 서루도 존량루라 그러고. 근데 이 존심양성은 선불교에서 견성성불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랬죠. 견성, 본성을 살피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면은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 같은 얘기죠. 그래가지고 존심양성의 실천이 소문나면서 아주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존량루기를 송을계가 지었는데 1446년, 그러니까 은퇴 당시죠. 나하고 문과급제 동기생인 전주채씨 아무개가, 아무개라는 거는 최후모, 그런데 이거는 연총공을 말하자면 피휘한 거죠. 자신이 다스리던 남원부에서 은퇴하여 영암에 있는 별서로 갔다. 이 별서라는 거는 뭐냐면 별장하고 비슷한 건데, 별장은 휴식 시설이고 별서는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농막 비슷한, 그러니까 농막 플러스 별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림집 남쪽에 4칸짜리 누각을 지었는데 그 제도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여기서 제도라는 얘기는 형식이죠. 집의 생김새, 이 생김새가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한 칸은 흙과 돌로 쌓아서 따뜻하게 온돌방을 만들었고, 나머지 3칸은 시원하게 터서 높고 밝은 누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칸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둥과 기둥 사이, 그걸 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초가 3간 그러면은 기둥이 4개 있는 방이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집, 이걸 초가 3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4칸이니까 기둥이 5개 있는 집이다, 이런 얘기죠. 기둥이 5개 있는데 기둥 1개 사이는 그 벽을 쌓아서 온돌방을 만들고 나머지 3개 방은 다 터서 마루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여름철과 겨울철을 모두 고려하여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 이제 마루를 그렇게 넓게 한 거는 거기에 사람이 많이 앉게 하려고 그랬는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방 한 칸은 말하자면 이제 거기서 잠자고 뭐 이렇게 하는 데고, 바깥에 3칸 마루는 아마 엄청 큰 대청 마루가 돼 버리겠죠. 여러 사람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살림집 거제라 그랬어요. 거제는 사는 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살림집이 남쪽에다가 존량루를 지었다 그러니까 알로현에 있는 처가에서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로현에 있는 처가에 있는 살림집 남쪽이다, 그 말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로현 처가까지 거리가 10km 정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알로현에서 출퇴근할 수가 없죠. 지금처럼 승용차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걸어서 10km 정도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것도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 그러니까 거주 공간 없이, 그러니까 거제가 없이 존량루만 운영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존량루 북쪽에 살림집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칸은 온돌방, 세 칸은 벽 없는 대청 마루 이렇게 깔렸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학생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는 곳이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라 보냐면은, 그러려면은 학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다가 존량루를 지어야지요. 근데 여기는 역참마을에 새로 개척했단 말입니다. 역참마을을 새로 개척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와서 강의 들을 학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이 없어. 학생이 모여서 강의를 듣는 곳이었다면, 대청마루가 넓으니까 학생들 모아서 강의 듣기에 좋아 보이는데, 그런 거였다면은 양반들 사는 동네 부근을 갖다가 지어야지. 그 천민들 사는 동네를 개척해서 지어 놓으면은 여기 오늘 학생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각은 텃밭 한 가운데에 서 있으며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었고 언덕을 쌓아서 국화를 심었으며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어서 울창한 숲을 만들었고, 아마도 그 역참마을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아마 소나무 대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좀 구분되게 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역참을 쫓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참이 시끄러운 데니까 거기를 좀 소나무 대나무 심어서 이렇게 격리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매화나무와 귤나무를 심어서 햇빛을 가리었다. 존량루는 천민 거주마을을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원하고 숲을 조성을 해서 환경을 개선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그 역참 부근 쪽으로 뭐 소나무 대나무 이런 걸 숲을 만들어서 좀 시끄러운 게 못 오게 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손심양성을 실천을 하면서 그게 소문이 나면서 이제 명소가 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성리학자들의 탐방 명소가 돼요. 그래서 그 시대, 그러니까 연총공 생시에 방문한 사람이 지은 시만 16수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자가 16명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죠. 제존량루, 존량루를 제목으로 시를 지은 저자가 누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존량루를 제목으로 한다 그랬는데 맨 첫 번째가 이석형이 있어요. 이분은 판중추부사를 지냈죠. 이분 참 유명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신기가 있어요. 신기는 이 거창신시인데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어요. 근데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기의 아들이 신후경인데 연총공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사돈지간. 한번 보겠습니다. 연총공 채덕지의 사위 한번 보겠습니다. 연총공의 장녀는 김총하고 혼인해가지고 김총이 처가살을 했기 때문에 서흥김씨 호남파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서흥김씨 호남파가 있어요. 커요. 이게 김총의 아들이 후손이죠. 이 김총의 형님이 김유인데 김유의 아들이 김경필, 그 성리학을 그 토대를 잡은 김경필이 김총의 조카예요. 그 둘째 딸은 신후경하고 그러는데 신기의 아들이죠. 그래가지고 거창신시 호남파가 또 그 영암 이쪽에 크게 있어요. 굉장히 커요. 이렇게 이제 혼인을 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신후경 가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후경 가문을 보면은 월당공의 아들 연총공의 딸, 둘째 딸이 신후경하고 혼인했는데 신후경의 아버지는 신기고 신기의 동생이 신전이에요. 이 신전의 아들이 신승선인데 신승선의 딸이 폐비신씨, 연산군의 왕비였어요. 그리고 신승선의 아들이 신수군인데 신수군의 딸이 중종의 왕비 당경왕후예요. 이분은 이제 중종 반정 때
이 폐비신 씨가 이제 쫓겨나고 신수군이 죽고 이제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중종의 부인도 그 7일인가 그 왕비를 하고 쫓겨났죠. 그래가지고 그 인왕산의 치마바위에서 그 중종하고 아주 애틋한 사랑이 있었다 하는 전설이 전해오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랬다가 이제 폐비됐죠. 7일 만에 폐비됐다가 뒤에 가서 그 숙종땡가 와서 이제 복위가 됐죠. 그래서 이분은 그 드라마 연속곡 이런데 아주 많이 등장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후경 연천공의 그 둘째 딸이 이 두 분이 사촌간이니까 5촌 6촌이잖아요. 여기는 5촌이고, 그러니까 신후경이 연산군 왕비의 5촌 당숙이에요. 연천공하고 신기 사이 인연을 어떤 학자들이 잘못 적은 게 많아요. 그걸 제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연천공이 1410년에 교서관 정자로 근무를 했어요. 맨 말단 구품배설이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신기가 신묘 식년시에서 급제를 했어요. 말단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두 분은 말단 배설을 같이 했어요. 신기가 전라감사를 했기 때문에 전라감사를 할 때 그 인연으로 신후경하고 연천공 딸이 혼인했다 이렇게 논문에 적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연대를 계산 안 해보고 하는 얘기예요. 신기가 전라감사를 할 때는 이미 혼인한 뒤죠. 그러니까 시기를 검증해 보지도 않고 막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 두 분은 말단 관료로 있을 때 그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혼인을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윤자견이는, 이 사람은 무속윤 씨고 주부 배설을 했어요. 최효손, 이분은 경주 최씨인데 정여창의 외조부예요. 정여창은 연천공의 증손 최호문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죠. 최흥효는 영천최씨로 서예가로 유명하고 홍문관 제학을 지냈어요. 고득종은 제주고시로 한성부 판문을 지냈고, 기건은 행주기시로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어요. 김국광은 광산김시로 자찬성을 지냈어요. 이분들이 다 연천공 생시에 이 존량로를 탐방을 왔던 분들이죠. 이어서 신영소는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고, 김해는 1454년에 알성시에 급제를 했는데 나이가 늦어요. 늦은데 왜 여기를 갔느냐, 이 광산 김씨니까 광주에 살았는 거죠. 가까운 데 살았기 때문에 그 존량로가 유명하다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 알성시 급제하기 훨씬 전에 그때 가서 탐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죠. 민효휘는 여흥민 씨인데 돈지 돈령 부사를 지냈고, 이휘는 양성희 씨인데 4.6 사건에 연루돼서 그 죽었죠. 박거명은 밀양박씨로 군수를 지냈고, 원자직은 원주호 씨인데 사원부 장령을 지냈고, 김연지는 중추부 지사를 지냈고, 안덕소는 공조안씨로 행조자랑을 지냈어요. 지금 이분들 16명은 다 연천공 생시에 왔던 분들이에요. 추영은 이건 후세 사람이 지은 거죠. 연천공 돌아가신 뒤에 존량로로 와서 그 지를 지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그 연천공 생시에 찾아온 사람만 16명의 시가 지금 전해오니까, 시가 안 전해놓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시가 없어져 버린. 그러면 16명도 훨씬 넘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한 그 탐방 명소죠. 1446년에 내려갔다가 1450년에 배설에 다시 나갔으니까 5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그 저명인사가 찾아와서 시를 남겼다는 얘기는 존량로가 엄청나게 유명한 명소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남원부사 은퇴와 존량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출세길 막힌 63세 노인이 남원부사로 은퇴를 했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그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 존심양성을 실천함으로 해서 저명해졌다. 그래가지고 존양로는 성리학자들의 탐방 명소가 되었다. 이게 이제 1451년에 은퇴로 해서 더욱더 명성이 높아지게 되는 그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이상 그 남원부사 은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1450년에 다시 재출사를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했던 일, 그리고 다시 은퇴를 하는 1451년 다시 은퇴까지를 5번에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